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왜 그러세요? 오늘 또 금요일인데 오늘만 끝나면 또 좋은데 뭐야 이게? 아, 손 지압하시는 거 맞죠? 네. 아니 뭐 어떻게 닷새를 다 이게 다독다독 거리면서 해야 돼. 이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같이 방송을 시작을 해보는데 저희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영님께서 저희 정모 왔을 때도 선물로 주신 요 텀블러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차이가 좀 나지. 너는 위원님은 뭐야? 위원님보다 더 큰, 위원님 제 거보다 더 크네요. 그리고 색깔도 알록달록해. 근데 이게 500ml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다가 두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피곤하시다. 리고님, 저도 피곤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지금 뭐 롯데자이언츠 얘기들도 또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롯데 뭐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또 좀 아쉽게 또 패배를 하고 말았었는데 어제 또 전준우 선수가 이 심판 판정에 있어서 좀 불만을 가지는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요 장면 좀 잠깐 보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렇게 전준우 선수 6구째 본인이 이제 참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루에서 이제 돌았다는 이게 혹시 퇴장이 됐나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잠실 경기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방송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 마무리를 잘 확인을 못했거든. 퇴장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장은 아니었고 이 전준 선수 이제 헬멧을 던진 다음에 좀 정중하게 안 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전준 선수 이 타격이 너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과민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근데 보실래요? 조금 애매하긴 했거든요. 애매하긴 하다. 그죠? 애매하긴 한데 심판이 볼 때는 저기 돌아갔다고 보여질 수 있을 만한 위치긴 해.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제 안 돌았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최근에 타격감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좀 약간 좀 민감한 반응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이게 스윙 맞던데 옆에서 찍은 화면 보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리고님 전준우가 지금 4일 연속 무안타인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건 좀 애매합니다. 뭐 돌았어요 또 이런 얘기도 야옹이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런 상황 있으면 좀 선수들이 뭐 이종열 해설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사실은 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때요? 선수들이 알아? 그치 느낌이 오긴 하지. 이게 이제 대부분 돌 때 보면은 이렇게 손목이 살짝 끝에서 풀려 끝까지 잡아주질 못해. 그 힘이 안 돼. 근데 딱 그게 있어. 진짜 선수들만이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근데 이제 저 정도 위치면은 어떻게 볼 때는 좀 안 도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뭐 진짜 깻잎 몇 장 차이야. 그니까요.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저건 안 돌았다고 판정을 해도 이해가 가고 그치. 돌았다고 해도 좀 인정이 가는 이해가 가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근데 이제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를 가지고 안 돌았는데 스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오심이지. 오심이라고 해야지. 왜냐면 그렇죠. 심판이 그거 정확하게 보라고 뭐 전문가인데. 맞습니다. 근데 난 이게 이게 어떤 왜 전준우를 지금 한 거야? 몰라요. 앞에 한번 다뤄달라길래. 나는 그래서 또 일루심하고 싸워서 뭐 욕하고 뭐 퇴장 당하고 뭐 벌금 뭐 또 상벌위원회 열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구나. 그냥 끝난 거 아니야. 헬멧 한번 던지고 조용히 주워서 다시 들어갔죠.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전준 선수가 또 팀 주장이고 또 이제 젠틀한 선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당황스러운데. 왜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퇴장을 당했으면은 뭐 참아야 된다. 왜 굳이 지금 없는 살림에 퇴장까지 당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저 항의 덕분에 판정 하나 이득 봤죠. 야옹이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 스윙 여부도 비디오 판독 대상에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좀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경기 시간이 늘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다 넣어라. 그냥 다 넣어. 그렇게 하면 다 넣어. 뭐 하면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심판의 존재감은 더 줄어들어. 그럼 심판이 하는 게 뭐야? 없어. 뭐 다 비디오 보고 할 거면 다 할 거면은 뭐 없지 뭐. 시간도 가뜩이나 지금 뭐 줄인다 하는데 뭐 줄여지나? 그러게요.
그 리그 수준이 딱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줄여져 절대 못 줄여져.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 시간 늘어지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볼넷 때문에 그러다 보거든요. 내가 볼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80%야. 내가 올 때는 80%야. 일본은 내가 일본 이제 그 전력 분석 때문에 이제 자주 갔는데 네. 일본 리그는 3시간 하면은 한 12회 정도 해. 오래 하네. 걔네는 한 경기에 볼넷이 3개 이상이 없어. 잘 없어. 아 그렇구나. 전준우 선수 얼마 전에 시구했던 딸이 또 유학 갔대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 일주일 19타수 무안타에 딸도 유학 가고 마음이 싱숭생숭할 겁니다. 저런 거는 진짜 커요. 이게 가족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가족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게 야구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진짜로 너무 신경 써. 나는 그래 아침에 이제 그 딸이 그 짜증만 내도 하루 종일 불편해. 신경 쓰이고. 하루 종일. 그럼 이제 내가 전화하면 또 이제 10살에 안 받아. 자기 화났다고 안 받아. 아 진짜로요? 그러면 막 나 혼자 나 혼자 막 그래 나도 그런데 선수들 오죽하겠냐. 그러게요. 진짜 그치? 이제 이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도 이런 가족적인 문제에 심리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Y님이 지금 보니까 이비가 짬뽕 맛있나요? 찾아보니까 제가 일하는 건물 지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그저께 정모로 오셨던 분이 곳이 일하는 건물이었대요. 찾아보다가 놀란. 야 이런 또 우연의 일치가. 무조건 Y님. 드세요 진짜. 근데 무조건 밥 말아 먹어야 돼. 신기하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은 또 나지원 선수와의 추억이 없나요? 또또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사실 주제로 하나 따로 뺐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 위원님은 따로 뭐 이런 추억 같은 거는 또 없다고 하시길래 네. 같이 야구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했죠. 뭐 같은 팀에서 뭐 뛴 적도 없고 그냥 뭐 전화하면은 이제 뭐 선배님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나지만이 전화 한번 해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운동 안 할 지금은 좀 그렇다. 미리 했어야지. 미리 했었어야죠. 하여튼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통화 정도만. 왜냐면 이제 내가 그 학교에 임원 같은 걸 맡고 있어서 이제 겨울 때 되면은 비시즌 때 이제 선수들 모아가지고 또 학교 한번 방문하자고. 신일고구나. 후배. 나지원 선수 신일고구나. 네. 맞네요. 어쨌든 이 나지원 선수 참 아쉽습니다. 살아나서 멋지게 올라왔다가 은퇴했어야 하는데 이 민들레 오빠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기아 팬분들께는 2009년 이 7차전 끝내기 홈런의 그 기억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소중한 추억을 또 남겨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나죠? 2009년 네. 마지막에 병용이 거. 맞아요. 둘 다 신일 내 후배들인데. 아이고 서로.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이 우승을 오랜만에 또 시켜준 선수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에 또 이 2군에서도 성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은퇴 밝히면서 했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아들이 야구를 또 알 정도의 나이가 됐대요. 네네. 야구를 알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아빠가 야구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은퇴해서 그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공감하세요? 어때요? 내 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딸은. 신경 안 썼어요? 지금도 학교 가면은 아빠 한번 이제 뭐 오라고. 네. 오라고 막 그런데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지금은 야구를 안 하고 입으로 한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걸 아는데 예전에 선수였으니까 와서 좀 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한번 이렇게 좀 뭐 얘기도 좀 해주고 또 뭐 얘기를 하나 봐. 나는 또 내가 또 그 학교를 갈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더 가고 싶어도 괜히 그냥 가셔서 말씀을 못 하시네. 이렇게 한글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또 가면은 또 영어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었네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못 가시는 거구나. 이해합니다. 네. 2009년 코시 7차전 끝내기 홈런은 스팬들에게는 또 금기어죠. Y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의 인생 2막도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지원 선수 말도 되게 잘해요. 말도 굉장히 잘해. 내가 알기로 그 와이프분이 그쪽 방송 이제 아나운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주환 선수도 참 어쨌든 원클럽맨으로 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또 데뷔하고 은퇴까지 한 선수로 또 은퇴식 열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팬분들이 또 그때 가는 길 또 많은 박수를 또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죠, 진짜. 네. 선수 시절 내내 나주환 선수 뭐라 그래야 돼? 옛날에 현수랑 싸우기도 했지만 강민호랑 싸우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얌전하게 그냥 선수 생활을 하진 않았어. 다혈질이기는 했었어요. 그죠? 다 네. 한 번 더 한 붙었었지. 그렇습니다. 나주환 선수도 해설위원 제의 오겠죠? 가자님 말씀하셨는데 나주환 선수 그쪽 방송에서 이제 거주지를 지금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 두면은 사실은 서울권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죠. 네,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그쪽에도 보면은 그 지역 방송 해설하거든. 네. 다. 맞아요. 지역 방송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아는 더 활발하게 해도 돼. 기아만한 전국구 팀이 어딨어. 맞아. 더 활성화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지역 방송 특히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이 워낙 또 전국에 많이 계시고 또 서울에도 또 많이 계시고 완전 전국구. 완전 전국구. 맞습니다. 어쨌든 이 나주환 선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또 가름하고 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이제 이정우 선수와 피렐라 선수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지금 뭐 제목 타격왕은 누가 탈 것이냐? 타격왕 레이스 도망자 피렐라 vs 이제 추격자 이정우 선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5강 마지막 싸움만큼 재밌는 싸움이 바로 이제 타격왕 다툼인 것 같습니다. 피렐라와 이정우 선수 현재 이제 타격왕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이틀 전이죠.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렐라 선수가 3할 4푼 7리로 1위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3할 3푼 8리로 2위 거의 뭐 1푼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벌어져 있었는데 어제 경기 이정우 선수가 4안타를 몰아치면서 타이를 4할 4푼 4리까지 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즌 타격 주요 성적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요. 뭐 타율도 3할 4푼 8리에다가 3할 4푼 4리니까 뭐 할푼 리 4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고 안타도 뭐 1, 2위 두 선수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출루율, 장타율, OPS, 피렐라가 현재 좀 앞서 있고 그 뒤를 이제 이정우 선수가 바짝 또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정우 선수 지난해 타격왕 탔으니까 올 시즌까지 타면은 히어로즈 역대 최초 2년 연속 타격왕이고 피렐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외국인 역대 최초 타격왕에 도전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어느 선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몇 경기 남았죠? 지금 그래도 한 30경기 정도는 남았죠. 30경기? 네네. 30경기면은 적어도 120타석 이상은 들어갈 텐데 둘 다. 좀 빠르지 않나? 그쵸. 좀 벌써 예측을 해본다는 게 다소 좀 이르기는 한데 조금 한 10경기 정도 남겨놓으면은 모르겠는데 25경기 정도? 25경기? 144경기니까 진짜 한 그 정도 남았네요. 네, 30경기 정도? 네, 30경기 정도. 그러니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뒤에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뭐 박건우나 뭐 문성주나 이런 선수들도 아직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타격왕 경쟁이라고 하면은 둘로 좁히기에는 아직까지 경기 수가 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만들어냈으니까 나는 피렐라가 될 것 같아요. 피렐라가 이유가 혹시 좀 있을까요? 피렐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3할 4푼 4리까지 올라온 거는 어제 4안타가 컸지. 그렇죠. 몰아쳤죠. 오늘도 4안타를 칠 수 있을까? 물론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몰아치기가 장기간 가능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래서 4할의 벽이라는 게 있는 거야. 맞죠. 당연하지 그게. 근데 지금 물론 4리 차이기는 하지만 삼성은 글쎄요. 지금 5강에서 조금 멀어지는 시점이 된다면은 피렐라는 좀 조절을 해주겠지. 왜냐하면 이제 뭐 내년 시즌을 봐야 되니까 피렐라의 출장보다는 이제 내년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키움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쟁이야. 순위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정우 선수한테 이제 걸러지는 상황들도 많을 거고 승부를 피해가는 상황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해보면
나는 피렐라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타율 경쟁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위에 배영준 닮은 안치홍 의원님께서 진짜 신기한 게 피렐라가 MVP 시즌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팀은 또 9위네요. 국내 타자들이 얼마나 못하는지 또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좀 이 승부를 피해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렐라 선수는 이제 본인만 좀 타석에서 좀 군계 일하기다 보니까 뭐 승부에 있어서 좀 편하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때요? 그런 거 크게 안 느껴요.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그 분석을 하고 네. 뭐 많은 공부를 하는 거 물론 좋지만 선수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굉장히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 굉장히 단순해. 그냥 뭐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냥 공보고 공치기.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을 때가 보면은 가장 좋대. 가장 좋대. 그냥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딱 받았어. 자, 오늘 이 선발 투수가 초구의 변화구 확률이 70%야. 그래서 이거 70%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노리고 들어가야지. 들어갔는데 직구가 들어오네? 네. 원 스트라이크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속에 뭐야 변호곤다며. 그러니까 그건 데이터는 뭐 거짓말 안 하니까 네네네. 일단 데이터상은 그렇잖아. 이러면 또 중구난방이야. 내가 경기 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오케이 딱 시작을 했는데 시작부터 초구부터 이게 틀려버리니까 이게 확 말려버리는 거야. 뭐지 이거? 그럼 또 데이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아니라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또 어긋나. 데이터를 10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 그럼 또 이제 그냥 나 옛날로 돌아갈래. 또 돌아가는데 또 안 맞아.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 이게 막 우왕좌왕이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성공 확률, 잘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뭐 와서 그냥 모르겠다. 공이나 치자 막. 내가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정말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타석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네. 류고고님 지금은 전혀 예측 불가입니다. 남은 경기 동안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선수가 유리하죠. 슬럼프에 빠져도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데 경기 수가 적어서 슬럼프 탈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 이것도 또 충분히 네. 아직 30경기니까 풀로 나가면은 5타석 정도 4.5타석 정도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네, 4타석은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막 약 140타석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네.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았거든. 이게 이 정도 수치면은 사실은 두세 경기 한두 경기에서 바뀔 수도 있어. 그렇죠. 한 선수가 뭐 5타수 무안타 치고 한 선수가 뭐 5-3 같은 거 5타 치면 3안타, 5타 4안타 이렇게 치면은 또 바뀌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지금 조금 빨라.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건우하고 그 문성주 선수. 그렇죠. 이 선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이 두 선수의 뭐 타격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구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 위원님이 보시기엔 겉으로는 뭐가 제일 좀 크다고 보십니까? 공격적인 부분과 참을성. 아.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참을성은 어디서 나오겠어? 눈에서 나와. 선관에서 선관. 나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정우 선수는. 그러니까 타격에 관해서는 지금 이정우 선수한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어. 네. 어떤 메커니즘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필요가 없다고. 이정우 선수. 근데 이제 피렐라 선수는 외국인 선수답게 정말 화끈하고 공격적인 스윙. 그게 굉장히 좀 폭발력이 있는데 과연 그 적극적인 공략이 1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정우의 참을성이 1위를 할 것이냐.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건 좀 더 봅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선수 중에 MVP가 나올 수 있을까?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이 표가 있으시면은 아까 뭐 저희가 잠깐 얘기 그거 나눴죠. 한번 다시 올려줘봐요. 그 성적, 네, 성적 한번 지금 보여줄래요? 네, 보시면 진짜 다 박빙이기는 해요. 피렐라지. 현재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피렐라. 피렐라. 아니 당연하지. 아니 MVP는 뭐야? 성적으로 줘야 되잖아. 그럼 지금으로선 이렇게 보면은 피렐라지. 당연히 피렐라가 받아야지.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저번에 이제 Q&A 시간 때 잠깐 언급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에게 MVP 표를 안 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적이 너무 압도적이면 안 줄 수가 없지만 좀 비등비등하게 특히 또 그 경쟁자가 이정우 선수라면 또 이제 사실 수비 포지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견수고 뭐 이제 피렐라 선수도 수비보다는 좀 덜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정우 선수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것도 머리를 쓰지 마. 왜 머리를 쓰냐 이거야. 나는 MVP는 뭐야? 잘한 놈한테 주면 되잖아. 네. 제일 그 해 제일 잘한 놈이 받는 상이니까. 그럼 성적이 제일 좋은 놈을 주면 될 거 아니야. 외국인, 내국인 이걸 떠나서 팀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개인 성적만 주면 되지. 뭘 그걸 갖고서 무슨 뭐 우승 프리미엄이다 무슨 뭐 프리미엄은 나중에 저 부동산 사서 그때 누리고 어? 이거는 뭐 다 간단하지. 왜 혼자 뭐 자기 한 표가 못하러 그러냐 이거야. 나는 그냥 잘한 선수 주면 되지. 저는 이정우 줄래요. 그래, 너는 이정우 주고 또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뭐 너는 뭐 한국 사람이 아니냐고 또 나한테 나 그러거든. 진짜 나는 외국 가서 살고 싶다. 아,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진짜로 네. 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두 선수의 그 격차가 막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피렐라 선수가 성적 부분 면에서는 이제 개인 성적 면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뭐 남은 경기 아까도 이제 류고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경기 슬럼프 안 빠지는 선수들이 이제 앞서 나갈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페이스 조절 이런 거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좀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뭐 다르게 하는 선수도 있나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냥 하던 대로 쭉. 그럼 하던 대로. 그거는 이제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정도면은 많은 경험이 쌓이는 거지. 그런 게 있지. 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요? 2008년도에 네. 한 7월 달 정도까지 7월 정도 됐을 때가 이제 현수하고 나하고 이제 타격 1, 2위인데 3할 오픈 6리, 뭐 3할 오픈 4리 뭐 이랬어. 오, 엄청 날 치셨네요. 네. 나는 결국 2할 9푼 5리로 끝냈고. 엄청 많이 내려가셨네요. 현수는 아마 그 타격왕을 했을 네, 거야. 네. 아마 그때 아마 그랬을 거야. 이게 숫자가 전광판에 계속 뜨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끌어올려야 돼. 3할 3푼으로 내려. 3할 3푼도 잘 치고 있는데 네. 2푼으로 내려가. 이제 3할 벽이 무너졌어. 그때부터는 던지면 쳐. 볼넷도 안 돼. 볼넷도 안 돼. 왜냐면 안타를 쳐야 저 숫자가 올라가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아, 위원님 뭐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는 다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선수 시절에는 엄청 신경 쓰셨네요. 그러니까 경험이 아까 내가 얘기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그 경험이 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네. 기다리면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려야 되고 뭐만 해야 되는데 경험은 없고 3할이라는 숫자와 막 잘한다 하니까 던지면 그냥 치는 거야. 뭐. 이게 조급해지니까. 그러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시점에서는 최종일에 둘 다 머스타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물론 이제 타격왕을 더 수상할 수도 있겠죠. 당연하지.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말로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지금 샐러리 캡 맞아. 외국인 선수 샐러리 캡 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 3명 합쳐서 400만 달러. 요거는 조금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 재계약하는 선수들에 있어서는 제한이 조금 완화될 것처럼 보이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뭐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이 3명 선수들 모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400만 달러 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샐러드 먹고 싶다. 샐러드? 갑자기? 샐러리 캡 얘기하니까. 네.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야구를 보면 좌타자들이 유리한 것 같은데 우타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또 이런 질문 가자님 하셨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하죠. 어릴 때 리틀 유소년 시절부터 왼손으로 치게 하는 거지. 좌타자가 유리하다는 건. 아카데미에도 이 우투 좌타인 선수들 많이 오나요? 어때요? 나는 바꾸지 않지. 위원님은 안 바꾸시는데. 안 바꾸지. 우투 좌타인 친구들도 있지. 또 이렇게 체격이 좀 큰 친구들, 거포 형도 있고, 또 좀 체구가 작아서 막 황성빈 선수처럼 막 스피드한 야구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뭐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만한 등치를 갖고 있는데 황성민처럼 타격을 해. 왜요? 갖다 맞추고 막 그래요? 이제 스윙을 크게 하면 안 아마추어 되나? 야구가 그렇더라고. 아. 이기는 야구를 하다 보니까
185에 뭐 90kg인데 반토막을 잡고서 평소처럼 야구를 해. 이 인플레이 시키면 무슨 일이든 뜨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참 그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한 번씩 이렇게 좀 다루는 것도 이제 뭐 한국 야구, 뭐 아마추어 야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루는 것도 내가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아마추어 또 감독들은 또 성적에 대한 또 목마름이 있으니까 압박이 있죠. 또 뭐 그렇더라고. 하여튼 이거는 좀 길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아마추어 좀 전문가, 전문가분 한 분을 그러네요. 모셔서. 네네. 황시몽님, 그러니까 구단마다 좀 거포가 못 크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즌 초반에 LG 이재원 선수가 한창 또 잘할 때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드렸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코너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핏과 함께하는 프리뷰 저희 또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트윈스가 벌써 5연승, 신바람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주역 역시 이제 문성주 선수의 또 활약이었습니다. 어제 LG가 이제 KT와의 상대에서 아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이 뭡니까? 학부모한테 또 아시는 분인데 학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왔네. 요건 이제 편집. 네. 다시 할까요? 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코너 구강세정기 아쿠아핏과 함께하는 프리뷰 저희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LG가 이 KT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또 거뒀습니다. 어제 LG 타선 KT 엄상백 선수에게 삼진 무려 13개를 당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장면만 보면 뭐 KT가 무난하게 이기겠구나.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켈리 선수도 역시 호투 펼치면서 6회까지 0대0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7회 말 황재균 선수의 솔로포로 균형이 깨졌고 하지만 이제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LG가 대역전극을 보여줬습니다. 9회 초 2사 1, 2루에서 문성주 선수가 김재현 선수 베스트볼 공략하면서 이제 동점 2루타 만들었고 대타 이영종 선수가 2타점 적시타 터뜨리면서 역전까지 이뤄냈는데요. 야, 정말 짜릿하죠. 이날 승리로 이 5연승에 또 성공한 LG 트윈스였습니다. SSG가 반면 NC에게 패하면서 충격의 3연패에 빠졌으니까 좀 두 팀의 경기 차가 이제는 5경기 조금 좁혀지긴 했습니다. 뭐 LG가 이제 3무 LG가 1무 그다음에 SSG가 3무이기 때문에 뭐 사실 보이지 않는 경기차 반 게임 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쫓아온 게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논할 경기는 아니었어. 진짜 명승부였어. 정말 재밌었어. 근데 다만 아쉬운 건 김재현 선수의 그 승부가 왜 이렇게 승부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제 느낌은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마무리 투수면 지켜야 되는 경기니까 네. 승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야 되는데 자꾸 유인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어제 경기에서는 자꾸 유인을 하더라고. 보니까 높은 볼 낮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볼 카운트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투볼,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 이 상태에서 계속 뭐 안타 허용하고 뭐 볼넷 허용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어제는 김재윤 선수가 승부가 제대로 안 됐던 점은 좀 아쉽고 문성주는 올해 진짜 너무 이뻐. 그니까요. 그냥 LG 팬들한테 그냥 사랑을 그냥 독차지를 진짜 해야 될 선수고 그리고 문성주의 동점 적시타 이후에 이영종 선수가 참 지금 정말 짜릿한 눈물 나는 이영종 선수 그 동안에 사실 어제 그 인터뷰 이제 하는 걸 딱 봐도 사실은 그런 경기는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해줘야 돼. 우리 같은 데서 나랑 같이 인터뷰 진짜. 왜요? 진짜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인터뷰가. 어땠는데요? 진짜 그러니까 뭐 막말하는 거지. 이게 막 자제하는 게 막 보여 형종이가 말을 걸러서 하려고 하는 감정을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감정도 아니고 뭐 불만도 많지 사실 얼마나 많겠어.
하여튼 어제 하여튼 진짜 명승부였어. 아, 맞습니다. 어제 이 LG가 끝내기를 치기도 했지만 이 5연승 주역 뭐 문성준 선수도 있겠지만 이제 투수진 얘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5연승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 뭐 WHIP, 뭐 삼진 볼넷 비율, 뭐 피안타 피출 피 모든 대부분의 지표들이 모두 10개 구단 중에 1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투수진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역전의 찬스가 온다라는 걸 이제 뭐 선수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기가 경기 중후반이 됐을 때 아니면 뭐 초중반에 스코어 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좀 맥이 빠지기는 해요. 네. 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LG는 일단 마운드가 원체 지금 강하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한두 점 차 경기는 사실은 뭐 주자 1명, 2명 나가면은 역전 동점 금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전이라든지 경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스코어 유지를 마운드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점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전승하는 경기들이 나오고 또 이기는 경기들이 많아지는 게 네. 물론 타선도 올해 굉장히 뭐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마운드의 실점이 적어지는 게 그게 좋은 흐름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연 역전 우승을 할 수 있을까? 벌써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채팅창 보니까요. 아직도 맞대결도 3경기 남아 있고 이 SSG에 비해서 4경기를 덜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이기면 이제 게임 차가 없어진다. 뭐 물론 이제 5경기도 적은 경기 차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뭐 9경기까지 나던 게 지금 이제 5경기까지 좁혀졌으니까 뭐 SSG 팬분들께서도 걱정하실 수밖에 없고 LG 팬분들도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좀 빨라. 너무 설레발이야. 안 돼. 아직도 30경기 이상 남았는데. 근데 이제 뭐 1, 2위 싸움은 LG랑 SSG랑 할 것 같고. 네. 뭐 예전 또 이러면 또 달라지잖아. 내가 계속 LG가 아마 그 역전승을 할 거다 막 얘기했었잖아. 예전에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아니다. 에이 SSG가 하겠다. 9경기 10경기 네. 차이 나잖아. 결국 내가 봐봐 지금 또 내가 한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막 그럼 그때 안 바꾸셨어야죠. 그래도 끝까지 LG가 역전할 것이다. 이랬으면 더 멋있을 저거 뭐냐 텐데. 채팅창에서 저 새끼 저거 뭐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냥 짜증 나가지고 그냥 바꿨지 뭐. 근데 마음속에 하면 LG 간다고 생각하셨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진짜 뭐 그렇게 욕을 해 그거 진짜. 하여튼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2019년 그 얘기를 하는 거 이해가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뒷심 예전에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연패하면 안 된다. 연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게 제일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SSG도 3연패 빠지고 반면에 LG는 5연승을 달리다 보니까 그 멀어 보였던 경기차가 점점 좀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SSG가 좀 유리하죠. 5경기 차야. 지금까지 뭐 너무나 잘해왔지. 네. 너무나 잘해왔지 지금. 근데 막판에 분명히 찬스가 지금 LG도 찬스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또 위기도 찾아올 거고 그걸 어떻게 두 팀이 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느냐. 근데 기본적인 그 라인업 자체가 좀 탄탄한 팀들이니까 그렇게 네. 확 무너지는 팀들은 아닙니다. 네. 이 연패를 또 빨리 깨는 게 SSG 야, 그럼 나중에 이제 막판에 이제 그 SSG LG 게임 하면 재밌겠다. 그러게요. 그때는 진짜 순위 이제 막 확 줄이니까. 맞습니다. 내가 어제 그래서 부탁해놨어. 뭐라고요? 저기 인천에서 LG SSG 할 때 표 해달라고. 표 해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더 얹어서 요구를 하더라고. 그것도 핫한 경기라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봐. 너 나랑 벌써 몇 년 됐니 걔는? 13년 된 애야. 네.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드 돼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네요. 거기에 있어 아직도. 네. 그리고 이거 빅매치인데 이거 함부로 이거 안 되는데. 그렇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야 9회는 줄 수 있냐? 일단 9회는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자리가 진짜 너무 힘든 자리래요. 맞아. 그게 부탁도 자기도 오죽 많이 받겠어요. 자기도 그게 확답을 못 준대. 그냥 외야석 이런 데 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건 가능한데. 내가 꺼지라 그랬지 그거는. 그랬더니 또 뭐 여튼 그래서 하여튼 부탁은 해놨어요. 그래서 네. 웃돈을 얹어서 안표상도 아니고 그러게. 그런 게 프리미엄이야. 그런 게 또 프리미엄이네. 그래서 그 자리는 또 프리미엄을 주고 갈 만한 자리더라고. 그렇긴 하죠. 또 이 매치업도 또 워낙 중요한 경기니까. 고기를 구워 뭐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요 테이블에서. 고기 삼겹살 존. 삼겹살 존.
거기를 또 구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뭐 그렇네요. 네. 거기 구하면 갑시다. 내가 6명으로 해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이창규하고 다 빼고 관계자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올 시즌 문성주 선수가 지금 이제 규정 타석까지 17타석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이 히트 상품이 된 비결 또 뭐가 있을까요? 위원님 왜 이렇게 잘 치는 걸까요? 뭐가 좋다고 보세요? 일단 초반에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한두 타석 못 치면 내려가 또.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 근데 문성준은 초반에 한 15타석 정도 너무 잘 쳤어. 시작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 흐름이 좋았다. 그게 이제 쭉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자신감이 이제 붙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볼 땐 타격 기술이 그 눈이 이정우 선수처럼 컨택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보면은 몸쪽 볼도 굉장히 잘 치고 그러면 하여튼 문성준은 그 롱런 할 것 같아. 이게 진짜로. 이 시즌 처음에 위원님께서 이제 시범 경기 잘하는 선수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시즌 시작하고 관중들 다 들어왔을 때 첫 단추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이제 문성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첫 단추를 좀 잘 꼈기 때문에 이게 시즌 끝까지 쭉 이어져 왔다 뭐 이런 얘기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선수가 생각나요. 김도영. 그렇죠. 도영이가 만약에 개막전부터 안타 한 두세 개 정도 시당당 치고 나갔잖아. 네. 그럼 이 고생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근데 이게 막 10몇 타수 무안타까지 가니까 이제 막 어깨를 막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웠지. 뭐 여기도 많아. 보면 여기 다 저 뭐냐 데이터 분석가들부터 해가지고 뭐 타격 코치부터 많아. 뭐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아서. 뭐 위로 좀 이렇게 올려봐봐. 네. 올리면은 뭐 보면 뭐 하여튼 뭐 많아. 없는데요. 아니 아까 내가 본 거 같아서 잠깐만. 보세요, 네. 잠깐만 없는데요. 여기 위에 별로 없는데요. 아까 본 거 같은데. 봐봐 이거. 그래 이거 한 번밖에 안 계세요. 그래 요걸 본 거야. 뭐 이런 어깨가 거. 빨리 안 열리는 게 이제 좋아 보인다. 이런 것도 뭐 한 시즌 반짝일까요? 좌투한테도 딱 이런 거. 여튼 뭐 다 박사님이야 다.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야? 난 솔직히 얘기하잖아. 그냥 일이라서 하는 거지. 아유 참. 하여튼 뭐 이 문성주 선수는 볼도 안타 만들고 창기는 또 볼넷 고로 뭐 홍창기 선수와의 스타일 비교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컨택에 있어서 이 문성주 선수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또 이 홍창기 선수는 또 잘 참는 또 스타일이고. 외야가 이제 홍창기. LG가 진짜 문성주,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벌써 4명만 해도 지명 타자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죠. 끝나네. 뭐 이영종 선수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은성인 1루수구나. 네. 진짜 라인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제 LG 트윈스가 참 이렇게 이 후반 막판 이 시즌 막판 뒷심을 가져갈 수 있는 원인이 또 이런 뎁스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선발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제 김윤식 선수와 또 이제 소영준 선수가 맞대결을 갖게 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네네네. 이 소영준 선수가 12승 3패, ERA 3.03이고 김윤식 선수는 4승 5패, ERA 또 4.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영준 선수 성적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벌써 12승을 거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좋다. 아니 나는 뭐 소영준이지. 소영준은 뭐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카드. 어제 뭐 엄상백도 호투를 했고. 네. 소영준도 뭐 기록이 딱 보여주잖아. 네. 벌써. 진짜. 정말 좋아 정말. 어저께도 또 들으셨네.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기는 하네요. 네. 지금 뭐야 플러스 3이야. 33승 30패. 최근으로만 따지면 조금 이제 많이 까먹긴 하셨는데.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해서 5할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벌금 낼게. 와 진짜로? 벌금 얼마? 한 50만 원 내면. 진짜로? 대신에 그 5할 넘어가면 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위원님이 방금 말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뭐 어떻게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여기서 안 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할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도 승패 예측인데 좀 맞춰주세요. 야, 의욕 있게. 뭔가가 그러니까 맞추기는 하는데 뭔가 타이틀이 좀 있어야 좀 그게 좀 전문가로서 좀 이 5할에 이거 만족하시면 되겠어요? 플러스 3에 만족하시면 되겠어요? 5할이면 내 수준에
최고야. 왜 그래? 진짜. 형님 잘 맞히시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영준 선수의 좀 우위를 예측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다. 이 LG 트윈스의 연승이 그럼 오늘 여기서 좀 끝날 것 같다. 소영준의 이 후투에?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KT 위즈의 승리, 뭐 어저께도 워낙에 또 박빙이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뭐 불펜 나오는 것까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토종 선발 투수가 나오는 거에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채팅창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경기도 좀 재밌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채팅창 조금 또 소화를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9위로 보면은 이제 소영준 선수가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제 LG가 분위기를 바꾼 듯해서 오늘은 어떨까? 전날 이제 끝내기를 이겼다 한다고 해서 뭐 다음 날에 영향이 있거나 뭐 그런가요, 위원님? 뭐 위원님 또 없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크게 없어. 그 잠깐이야. 그 분위기가 좀 그 더가웃이랑 이제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지. 네. 그냥 좀 싸하지. 여기 잠깐 난 좀 약간 깜짝. 이건 뭐야? 이거 한번 읽어줘봐. 이런 거 읽지 마요. 그러면 김광현 선수 사인 배트 주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게 김광현 선수의 사인 배트 2개를 기증하겠다. 이거를 이제 공약으로 걸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배용준 닮은 위원님. 답답하다. 뭘 답답해? 이걸 굳이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 저걸 왜 저런 걸 왜 쓰는 거야? 왜 쓰는 거야? 뭐 후원을 하시든지 그럼. 뭐 여러 개 이제 올려주시는데. 좀 후원을 하시든지. 맨날 뭐 이거 읽어봐 하는 거 보면은 뭐 내가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 레이더에 지금 들어와서 읽으라고 한 거였어. 이 들떠서 다음 날은 더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때요? 이거는 상관 있나요? 상관 없을 것 같은데. 크게 없어. 근데 이게 딱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KT 같은 경우는 라커룸 이제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지. 네. 라커가 조용하지. 그냥 조용히 샤워하고 조용히 퇴근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나. 다음 날 오면 또 괜찮아.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나 좀 이렇게 좀 그 앞에 나서서 이제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얘기를 하지. 야, 괜찮다. 내일 준비하자. 뭐 으쌰으쌰하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면은 이제 좀 있으면 한 12시 1시 되면 선수들이 이제 출근하니까 홈팀 선수들. 네. 아무렇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제 경기는 또 잊어버리고. 당연하지. 뭐 어제 거 갖고 있는다고 뭐해 그거. 그게 이제 연패가 아닐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기 때문에 연패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톤미님이 안위원님 어제 9회에 김원중 선수 볼배합이 아쉬웠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정면 승부한 게 독이 된 거죠?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김원중의 스타일이 그거예요. 너무 과감하고 너무 적극적이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더 최악은 볼볼대면서 시간 끄는 애들이 더 최악이야. 그런 애들이 더 안 되지. 나는 차라리 김원중, 내가 감독이면 김원중 써.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이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적어도 볼볼볼볼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냥 울면서 지는 그런 경기는 없다는 거야. 최소한에 붙어서 맞아서 지는 경기는 있어도. 그러면은 다음이 기대가 되지. 볼볼볼 하면은 이게 작잖아. 이게 심장이 작다. 걔는 그런 애들은 죽었다 깨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어. 그래요. 그건 이제 어떻게 코칭 스태프가 또 심어주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선수들 본연의 태어나는 거라서 안 돼.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 김원중 선수가 또 이런 강심장인 게 또 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거는 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임창규는 그런 애가 아니야. 임창규는 걔도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볼볼 되는 거는 걔는 약간 뭐 제구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걔는 그런 애는 아니에요. 예전에 또 기억이 나네요. 임창규 선수 그 젊은 시절에 또 연속으로 볼볼볼 내줘 밀어내기 했었던 것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옛날이죠. 그죠? 그때 이제 일면 야구 스포츠 신문 일면에 이것도 야구냐? 그게 또 이제 임창규 선수 날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0점이 흐트러져 가지고 공을 못 던지는. 네. 근데 그건 이제 심장 때문은 아니다. 걔는 그게 아니야. 걔 LG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걔는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지. 그렇구나. 적어도 그런 애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또 이번 주 방송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정모까지 또 벌이면서 또 힘들게 또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 주말 동안 잘 쉬시고 저희는 또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